수업 방식을 제일 어려운 거 먼저 빡 얘기하고 뒤에 거는 그냥 이런 거야 라고 풀어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좀 낯선 것부터 얘기해요. 낯선 것부터. 처음에 초반에 낯선 걸 얘기하는 이유는 알죠? 뒤로 갈수록 눈들이 이렇게 풀려가고 힘들어지니까 처음에 어려운 걸 딱 하는 거예요. 알겠죠? 집중하라는 얘기는 처음에. 자, 태양의 구조인데, 자, 태양은 중심부, 핵이라는 구조가 있고요. 핵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핵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그 에너지가 이렇게 뿜어져 나와요. 뿜어져 나오고요. 자, 태양을 벗어나게 되면 여기는 우주잖아, 우주 like this? 우주? No? 아무튼 우주가 나오는데, 우주는 되게 춥잖아요. 엄청 추워요. 엄청 차갑다. 우리 인식하자. 차갑다. 우주는 차갑다. 하지만 태양은 이제 뜨겁죠. 뜨거운 곳에서 나온 열기가 차가운 저 우주로 나가기 직전에, 자, 우주가 엄청 차갑기 때문에 여기로 나가던 녀석이 우주와 닿는 이 접점에서 차가워졌기 때문에 다시 무거워집니다. 자,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곳 밑으로 떨어지는 거 알죠? 그 현상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 디귿리을. 이 분위기 내가 만든 건가요? 대류라고 해요. 대류. 그래서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억할 건 뭐냐면 맨 끝에서 이렇게 대류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층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태양은 이렇게 동그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중심부는 핵이라고 하고요. 핵으로부터 벗어난 1번 층과 2번 층으로 나눠진다는 거고요. 1번 층은 복사층이라고 합니다. 복사층. 여기서 뿜어서 나온 에너지가 이렇게 복사 형태로 나가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차가운 우주랑 만나서 한 바퀴 돌고 있는 층, 여기를 대류층이라고 불러준다는 겁니다. 자, 이 녀석은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진 녀석들은 대부분 다 이러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하고 있어요. 태양보다 질량이 엄청 큰 별들은 좀 다른 구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구조가 좀 다른 것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또 배우게 될 때 할 거고, 지금은 태양은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354쪽의 가운데 그림입니다. 핵에서 뿜어져 나오는 복사층이 먼저 나오고 끝부분이 대류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자는 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구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내용은 태양의 중심부에는 어떤 물질이 있냐? 결론부터 말하면 플라즈마라는 물질이 존재합니다. 태양의 중심부의 온도가 딥다 뜨거워요. 엄청 뜨겁거든요. 얼마나 뜨겁냐면은 이 책에 나와 있는데 1500만 켈빈이라고 나와있어요. 1500만 켈빈. 1500만 켈빈이에요. 자, 이거 잠깐 복습할 건데, 자, 문제야. 태양의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합니다. 핵융합 반응. 자, 태양 중심부에서 플라즈마 상태고요. 핵융합 반응을 하는데,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이제 이걸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거 자세히 설명할 거야. 자, 중요한 건 핵융합 반응, 태양의 중심부에서 핵을 융합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재료가 뭐냐면 재료가 앞에 써지는 게 재료인데요. 바로 수소를 재료로 핵융합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 불러줘요. 그러면 앞에 재료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헬륨을 가지고 핵융합 반응을 하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여기서 문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온도가 몇만 켈빈이었는지 기억납니까? 두 번째 이 분위기 내가 만든 건가요? 기억나요? 기억나는데 대답하기 어려운 거죠, 지금. 1000만 켈빈이에요. 1000만 켈빈. 1000만 켈빈이라는 숫자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였습니다. 복습이라고 말했습니다. 1000만 켈빈. 중간 1학기 때 했던 내용인데,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는 1000만 켈빈이야.
그래서 중심부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어야 수소핵 융합 반응이 가능하다는 건데 1000만 켈빈 이상을 넘어서서 얼마까지 올라가 있다는 거야? 1500만 켈빈까지 올라가 있다.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하라고 숫자를 비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상상해줘야 돼? 이 중심에서 수소들이 뭉쳐져 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는 거? 헬륨이 만들어지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줘야 됩니다. 그럼 헬륨 핵 융합 반응, 다음 단계야. 헬륨 핵 융합 반응은 안 일어나나요, 여기서? 못 일어납니다. 헬륨 핵 융합 반응은 못 일어나. 헬륨들끼리 또 뭉쳐지려면 온도가 기다 높아야 돼. 문제입니다. 헬륨 핵 융합 반응, 헬륨과 헬륨들이 뭉쳐지는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몇 켈빈이 되어야 할까요? 이것도 중간고사 때 1학기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네, 기억이 잘 안 나죠? 얘기해줄게요. 기억하세요. 1억입니다. 1억 켈빈, 1억. 전부 다 높은 숫자라 감이 없죠? 1억 켈빈이요. 자, 우리 기억할 게 그래서 1000만이라는 숫자하고 1억이라는 숫자를 기억해서 수소핵 융합 반응, 헬륨핵 융합 반응의 온도였습니다. 자, 이걸 알고 있는 측면에서 다시 여기를 보면은 1500만 켈빈밖에 안 되니까 헬륨들이 뭉쳐지긴 좀 어려운 상태가 되겠네요. 그쵸? 그런 상태가 태양의 중심부구나. 근데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1500만 켈빈이라는 온도도 엄청 뜨거운 온도이기 때문에 중심부의 물질들을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기는 충분합니다. 그럼 플라즈마 상태가 뭐냐? 자, 이 중심부에 수소하고 헬륨들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자, 수소 하나를 그려볼게. 수소는 양성자 하나하고 전자 하나가 이렇게 돌고 있는 게 수소 원자입니다. 문제, 원자는 전기를 끼면 안 되기 때문에 중성 상태라고 불러요. 자, 요 수소란 녀석이 이 태양의 중심부에 있는 걸 상상해봐. 자, 수소가 가운데 딱 있는데 주변의 온도가 몇 도야? 우와! 1500만 켈빈. 엄청 높은 온도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에너지를. 문제. 양성자하고 전자 중에 에너지를 공급받는 주체는 누굴까요? 누가 에너지를 더 많이 받을까? 또는 에너지를 누가 공급받을까? 정답, 이분이 내가 만든 거죠. 세 번째 분이. 전자입니다. 전자가 에너지를 공급받아요. 잘 봐. 전자가 저기 이 궤도를 이렇게 윙윙 돌고 있는, 원궤도를 돌고 있는 거거든, 현재. 근데 왜 얘는 도망가지 못하고 여기를 돌고 있을까? 얘 때문에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막 잡아당기니까 못 도망가고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500만 켈빈이라는 어마무시한 온도로 얘한테 야! 에너지 가져가! 이러는 거예요. 전자가 에너지가 겁나 많아지면서 어떻게 되겠어? 얘가 얘를 잡아당기는 인력을 팍! 끊어버리고 도망가 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자가 도망가서 이렇게 자유로운 전자가 돼버려요. 자유로운 전자가 된 녀석으로 도망가버리고 사라지는 거죠? 얘는 뭐가 다? 얘는 뭐만 남게 돼? 플러스 혼자 남게 되죠. 그래서 플러스 입자와 마이너스 입자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뭐 되었다? 이온화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에너지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어디서? 태양의 중심부에서. 저 태양의 중심부에 있는 물질들은 그래서 저렇게 엄청난 온도 때문에 이온화가 벌어져서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로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저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로 나누어져 있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플라즈마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플라즈마.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간의 어떤 상호작용으로 빠직빠직 막 정전기가 일기도 하고 빠직빠직 정전기가 일기도 하고 방전 현상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전기적 현상이 막 일어나겠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중심부를 상상해주면 됩니다. 막 번개 치고 막 플러스 마이너스 막 나눠져 있고 에너지 엄청 많고 이런 장면들을 상상해주면 태양의 중심부의 모습을 좀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플러스 마이너스 나눠서 입자들을 우리 뭐라고 불러준다? 플라즈마 입자라고 불러줍니다. 플라즈마.
그냥 농담 삼아 하는 얘기인데요. 저렇게 어마어마한 고온의 환경이고 막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로 나눠져 있고 번개 막 치고 그러면 풀이 나겠니? 풀이 안 나겠지. 풀 나지만. 네 번째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어 볼게요. 좋아요. 반 정도 넘어왔어요. 나머지 반. 됐죠? 플라즈마란 바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플라즈마 상태. 플라즈마 상태는 우리 일상생활에도 이용이 되기도 해요.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플라즈마를 이용한 TV를 만들기도 했는데 PDP라는 TV인데 파브 같은 거 지금은 잘 안 쓰죠.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TV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쓰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기술력으로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태양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고 좀 어려운 용어들,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봤고, 자 이제 두 번째 태양의 생성. 자, 두 번째 파트에도 조금 익숙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의 생성. 자, 잘 들어. 미리 소개할게요. 봐봐. 태양의 중심부에 수소들이 뭉쳐있잖아. 수소가 몇 마리가 모이냐면 무려 6마리가 모여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6마리가 모입니다. 6마리 수소가 모여요. 넷, 다섯, 6마리 수소가 모인 다음에 자, 요 6마리 수소 중에서 플라즈마 상태니까 전자는 다 도망가고 없어 이미. 자,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양성자 6개, 양성자 6마리가 모여서 출발합니다. 자, 우리 헬륨 만들 거야. 그죠? 헬륨을 만들 겁니다. 자, 그럼 미리 설명할게요. 헬륨은 어떤 모습이냐면 수소의 모습이고요. 헬륨은 어떤 모습이냐면 양성자 2마리하고 중성자 2마리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 모습이 헬륨의 모습입니다. 그럼 뭔가 이상하죠? 얘가 얘로 될 수 있을까? 안 되죠? 일단 선택받은 4마리만 이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2마리는 선택받지 못하고 다시 도망가요. 왜 처음에 모였나 모르겠어요. 안 모이면 되는데 6마리로 출발해서 4마리만 이용돼서 헬륨이 되고요. 2마리는 그냥 이렇게 떠다닙니다. 그죠? 아무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또 문제가 있어요. 4마리가 이렇게 되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플러스가 뭉쳐져서 이게 돼야 되는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플러스 2개, 중성자 2개잖아요. 저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양성자 4마리가 헬륨으로 뭉쳐지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작용이 선행되어야 하냐. 잘 봐. 어떤 작용이 선행되어야 하냐. 요 양성자가 야 이대로는 못 만들겠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상하자. 양성자가 뭐로 변화가 되어야 돼? 우리가 중성자가 되자 이러는 거예요.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1학기 때 배웠어요. 양성자, 중성자가 서로 막 전환되었다가 우주가 식으면서 양성자의 개수가 막 늘어나고 7대1 나오고 있던 기억나? 7대1, 3대1 공부 안 했죠? 7대1, 3대1 막 했던 거 그거. 어쨌든 양성자, 중성자는 서로 전환될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전환이 여기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양성자는 플러스 1의 전화량을 갖고 있죠. 중성자는 전화량을 안 갖고 있잖아. 그래서 양성자가 저 중성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플러스를 버려야 돼. 양성자가 가진 플러스는 도대체 뭔가요? 처음 들어본 용어일 수 있습니다. 양성자가 가지고 있던 그 플러스를 뭐라고 불러주냐?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야. 빠져나가는 게 이 플러스 양전자라고 부릅니다. 양전자. 양전자 하나가 빠져나가. 양전자에 반대되는 개념은 그냥 이 마이너스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자예요. 전자의 반대말이 양전자입니다. 쌤은 약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주에서 처음에 빅뱅이 빵 일어나면서 전자들이 막 만들어졌다며. 그러면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는 중성 상태였던 우주에서 갑자기 마이너스 전자가 만들어졌다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중성에서 마이너스가 만들어지려면 플러스도 함께 만들어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중성 상태의 우주가 전자를 만들어낼 때
빵빵! 마이너스 전자와 플러스 양전자를 함께 만든 거야. 그 중에서 뭐? 전자만 물질, 즉 원자를 만드는데 이용이 되고 이 양전자들은 다른 곳에 숨어버린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런 상태로 생각해야 되고 이걸 좀 어렵게는 쌍생성설 이렇게 말을 해요. 쌍생성설. 설이기 때문에 뭐 확증되고 이런 건 아니야. 쌍생성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양전자가 처음 등장하는데 여기서도 그 양전자라는 녀석이 튀어나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중성자 한 마리가 있는데 여기 양전자 한 마리가 양전자가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 양전자가 붙어 있었던 요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양성자인 거야. 양성자. 중성자에 양전자가 붙어 있는 게 양성자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붙어 있으려면 잘 봐. 붙어 있으려면 또 얘를 붙여주는 풀 같은 물질이 필요해요. 양전자하고 중성자를 붙여주는 풀 같은 물질. 풀 같은 물질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 빨간색 물질은 뭐라고 하냐면 중성미자라고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거 먼저 얘기한다고 했어. 다시 말해서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뀔 때 양전자도 튀어나가지만 요 중간에 풀 같은 물질이었던 중성미자라는 물질도 함께 튀어나가게 됩니다. 자, 우리 책에 나오지 않는 얘기를 왜 자꾸 하고 있냐면 요게 태양은 정말 할 게 없거든요. 태양에서 물어볼 게 없어. 너무 쉬워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교 설명할 때 조금 심도 있는 내용이 요 내용을 다뤄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고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알려주는 거예요. 이 내용은 물리 원과정에 나옵니다. 물리 원과정에 나오는 내용인데 조금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양성자 하나가 중성자로 바뀌고 얘도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중성자로 바뀌게 되어서 중성자 두 마리, 양성자 두 마리가 뭉쳐져서 헬륨 원자핵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이러는 과정 중에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 중에 질량이 좀 사라집니다. 질량이 사라집니다. 질량에 결손이 발생하게 되고요. 질량이 결손된 만큼 E는 mc 제곱이라는 공식에 의해서 질량이 사라진 것만큼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고 이 에너지를 가지고 뿜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저 에너지를 그래서 질량 결손 에너지라고 불러줍니다. 질량 결손 에너지라고 불러줍니다. 질량 결손 에너지. 질량이 사라지면 에너지가 나온다는 이 공식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 공식은 아인슈타인님께서 우리한테 제시해 주신 공식이시고요. 질량과 에너지는 다른 것이 아니다. 똑같은 거다. 다른 말로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합니다. 써줄게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질량과 에너지는 똑같은 거야. 질량이 곧 에너지고 에너지가 곧 질량이야. 이 뜻입니다. 쌤도 질량을 가지고 있죠. 질량이란 물질의 양이거든요.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물질이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는 얘기. 쌤의 일부, 배에 있는 일부 물질을 떼어가지고 좋겠다. 살 빠지겠네. 일부 물질을 떼가지고 이거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면은 나쁜 사람들을 많이 물리칠 수 있어요. 폭탄 같은 거 많이 실제죠. 에너지 만들어서. 쌤 전체 물질, 쌤 정도의 물질, 쌤 한 60 좀 넘는데 이 정도의 물질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운석 하나가 지구에 충돌할 정도의 어떤 에너지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우리 힘을 다 합치면 지구 반 정도 날릴 수 있어요. 해볼까? 아무튼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 질량이 사라짐으로 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좀 이따가 이제 계산을 통해서 실제 얼마만큼의 질량 결손이 벌어지는지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까지가 일단 좀 새로운 얘기들, 좀 처음 듣는 이야기들, 이런 게 좀 새롭죠? 이건 한 번쯤 들어봤던 얘기입니다. 1학기 때 또 나왔던 내용이라서 했던 얘기들이에요. 오케이. 자, 됐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어려운 거 다 끝났고요. 우리 그림 통해서 한 번 더 복습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잠깐 정신줄 놓고 있어. 긴장을 좀 풀고. 항상. 자, 체크합시다. 일단은 여기 아까 1500만 켈빈 얘기했었죠? 이거 체크 해주시고요. 플라즈마 체크해 주시고 1500만 플라즈마. 뭔지 나와있죠?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거죠?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의 플라즈마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이 태양의 모습인데, 자, 태양에는 체크, 복사층이라는 게 먼저 나타나고요. 여기죠? 1번이죠. 바깥쪽, 2번, 바깥쪽이 대류층이 나타나게 됩니다. 1번과 2번. 복사층과 대류층. 순서가 중요해요. 복사층 먼저, 대류층이 나중인데, 여기가 왜 대류층인지 암기하기 위해서 우주는 차가우니까 여기서 돈 거야? 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사층, 대류층 순서를 기억해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왜 6개의 원자를 그렸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체크. 수소 원자핵 6개가 반응에 먼저 참여합니다. 6개가 반응에 먼저 참여했다가 나중에 헬륨 원자핵 1개를 만들고요. 근데 수소 원자핵이 2개가 만든다라고 되지만 사실은 만든다는 게 좀 이상하죠? 원래 있었잖아. 그래서 남는다가 맞겠죠? 좀 이상해요. 그래서 6개가 먼저 스타트를 끊어준다 라는 얘기 했었고요. 자, 6개 중에서 4개만 반응에 참여해서 헬륨 원자핵 하나를 만드는데, 여기서 아까 썼던 거야. 그때 양성자 2마리가 중성자 2개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중성미자하고 양전자가 튀어나오면서 중성자가 되는 모습을 함께 설명했던 겁니다. 태양에서 나온 에너지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가 여기 정리되어 있는데, 태양에서 1초 동안 방출되는 에너지만 있으면 1초 동안 방출되는 에너지가 있으면 인류가 1000만 년 동안 전기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이래요. 장난 아니죠? 엄청나네요. 자, 근데 태양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에너지 전체 중에서 지구에 도착하는 양은 20억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20억 분의 1. 20억 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모아서 우리는 전기를 어쨌든 만들고 있기는 해요. 자, 그럼 얼마나 많은 질량이 사라지는지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이 공식은 아까 설명했던 공식이고요. 자, 봐봐. 이거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가 뭉쳐져서 헬륨 원자핵이 되는 거잖아.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양성자 2개의 질량과 중성자 2개의 질량을 더하면 헬륨 원자핵 하나의 질량과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실제 그런가 계산을 해본 거야. 자, 양성자 하나의 질량은 양성자 하나야. 하나의 질량은 1.0073U라고 써있죠. U라는 건 그냥 되게 작은 단위다라는 정도로 기억해주면 되겠어요. 중성자 하나의 질량은 1.0087입니다. 그럼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를 더하면은 얼마 나오냐? 제가 빠르게 계산해봤더니 해놨어요. 4.032가 나옵니다. 체크. 4.032가 저 2마리를 더한 값이야.
그러면 헬륨 원자핵도 4.032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헬륨 원자핵 하나의 질량을 재어봤더니 얼마 나왔대요? 체크 밑에 나와 있어요. 4.001호밖에 안 나와요. 4.001호예요. 4.032 여야 하는데 4.001호밖에 안 나온다는 건 뭉쳐지는 과정 중에 뭐가 사라진 것이다? 질량이 좀 사라진 겁니다. 사라진 겁니다. 질량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질량 결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결손된 질량만큼 여기서 이 결손된 질량, 이게 M이 델타 M이라는 말이 결손된 질량만큼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손된 질량. C는 빛의 속력이거든요. 참고로 써놓으세요. 빛의 속력은 30만 킬로미터 per sec입니다. 이거 계산할 때는 미터 per sec로 고쳐야 하기 때문에 30만에다가 미터니까 000 미터 per sec 하고요. 제곱 붙어 있죠? 계산할 때 이거 이렇게 해서 제곱 붙여서 계산에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하겠죠? 공이 몇 개예요? 공이 총 16개 나와요. 공이 총 16개. 16개의 공이 나오게 되고요. 요 질량은 또 킬로그램으로 고쳐서 합니다. 질량은 킬로그램 고쳐서 하니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나오고 끝에 단위로 주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조금 아주 약간의 질량만 사라지더라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방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태양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에너지가 아까 말했듯이 1초 동안 방출된 에너지가 지구에서 1000만 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어마어마한 거를 사람들이 알고서 이거를 따라하려고 일부러 이걸 좀 따라해서 우리도 태양처럼 저렇게 핵을 융합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자라는 생각하에 만든 발전소가 핵융합발전소예요. 있습니다. 있어요. 핵융합발전소. 인공태양 막 이러면 들어요. 인공태양이 그 핵융합발전소가 인공태양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야. 그 인공태양을 만든 거기서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거기서는 어떤 방식으로 핵융합하는지가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겁니다. 요게 융합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융합발전소에서는 양성자를 중성자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거 못해요. 양전자 끄집어내고 뭐 중성미자 이런 거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기술이야. 태양처럼 못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태양처럼 못하니까 태양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핵융합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방식이에요. 먼저 뭘 준비하냐면 중성자하고 중수소하고 삼중수를 준비합니다. 그냥 양성자 4마리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중수소 만들고 삼중수소 만들어서 그 원자핵을 가지고 충돌시키는 거예요. 자, 이걸 충돌시켜서 결합을 시키면 헬륨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여기 이 빨간 게 양성자 2개에 중성자가 무려 3마리 있었죠. 중성자 하나가 튀어나가면서 이렇게 헬륨 원자핵을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꾸역꾸역 태양처럼 따라하긴 했지만 태양만큼의 좋은 효율을 보이지는 못합니다. 쌤 기억에 태양보다 한 3분의 1, 태양의 3분의 1 정도의 에너지밖에 못 내요. 같은 양의 어떤 재료가 있다면 3분의 1 정도밖에 효율을 못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효율이죠. 기억할 건 이거야. 처음 시작이 중수소와 삼중수를 만들어서 시작한다는 거. 태양과 어떤 출발점의 차이가 좀 있죠. 이렇게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핵융합하고 태양의 핵융합하고는 좀 방식이 다르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핵융합 발전이라고 불러줍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원자 질량의 단위인데 U라는 단위를 사용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태양 에너지의 생성, 질량과 에너지 3번 내용까지의 정리가 끝이 났어요. 자, 4번하고 5번은 그냥 되게 편안하게 들어주면 돼요. 귀 쫑긋 세우고 편안하게 들어주시죠. 무슨 소리죠? 자, 해보자. 마무리 해볼게요. 이거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일단 태양 에너지 전환은
태양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오고 있어.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른 에너지로 전환시킨다는 뜻이거든요. 첫 번째. 첫 번째. 쌤이 조금 아까 밥을 먹었어요. 밥. 쌀을 딱 보고서 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 위대한 태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쌀을 만든 건 누구예요? 벼가 만들죠, 벼. 자, 벼는 어떻게 여기 쌀 속에다 에너지를 저장한 건데, 자, 벼가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만들고, 포도당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녹말을 만들고요. 그 녹말을 쌀에다가 저장한 거예요. 첫 번째 기억할 거, 이 쌀이라는 물질 속에 저장된 에너지, 이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화학 에너지라고 부를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쌤이 아침에 밥을 먹었어. 그럼 무슨 에너지를 섭취한 거야? 화학 에너지를 섭취한 겁니다. 화학 에너지를 섭취해서 쌤이 지금 소리 에너지, 그죠? 소리 에너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 쌤 뒤에서 후광 같은 거 나도 지금 안 나네? 잠깐 껐어. 후광 같은 거 나면 빛에너지 이런 거로 전환될 거 아닙니까? 그죠? 쌤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열 에너지만 방출되고 아침에 먹은 그 화학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나도 전환시키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태양이 빛에너지를 쏴주면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일단 식물이 빛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꿔주는 작업이 바로 광합성이라는 작업입니다. 그 광합성 산물이 바로 요 쌀, 밥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에너지가 전환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심한 게 나올 거예요. 광합성을 통해서 물질에 저장된 에너지를,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비슷한 건데, 화석 먼저 할게요. 우리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딱 보고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와! 대단한 태양! 이렇게 말해야 돼요. 자, 석탄과 석유는 정체가 뭐냐면 석탄은 아주 오래전 죽은 식물들이 석탄이고요. 석유는 아주 오래전에 죽은 동물들이거든요. 식물과 동물을 누가 키우는 거야? 결국은 생태계가 키운 거잖아요. 생태계의 기본은 식물들이죠. 식물은 결국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결국 식물을 키운 건 태양이고 태양이 식물을 키우고 식물이 동물들을 키운 거니까 결국 동식물은 태양이 키운 것과 다를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화석 연료를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오, 태양 에너지가 일로 전환된 거예요. 석탄과 석유도 물질이죠. 물질 속에 저장된 에너지가 뭐라고요? 이게 뭐지? 물질 속에 저장된 에너지, 화학 에너지, 그죠? 그래서 이것도 석탄과 석유를 딱 보고서도 우리 뭐라고 해야 돼? 아,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전환된 거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기상현상. 비가 오고 눈이 와요. 그때 나는 뭐라고 말해? 우와, 태양. 눈은 온대? 태양. 자,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고 수증기가 응축돼서 구름 만들어지고 그 구름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는 거잖아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없다면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공기 중에 수증기를 만든 건 누구냐? 태양 에너지가 바닷물이나 강물을 증발시켜서 만든 거잖아. 결국 기상현상도 태양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태양의 열 에너지가 자, 수증기를 올라오게 하죠. 액체 상태 수증기를 위로 올려보내는 거니까 역학적 에너지 상태로 바꿔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서 내리는 거니까. 위로 올라가야 내려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역학적 에너지라고 의역할 수가 있어요. 또 볼게요. 자, 태양광 발전입니다. 이건 쓸 게 좀 있네요. 뒤에서 또 배우긴 할 텐데 태양광 발전은 이걸 써놓을게요. 태양광 발전은 광전 요건. 칠판에다 썼더니 이걸 이렇게 움직이면은 얘만 움직이고 글자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다도 써보려고 있는 거야.
광전 효과라는 효과 때문에 잘 안 보이네. 광전 효과라는 효과 때문에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데 이 광전 효과라는 효과는 마찬가지 이것도 아인슈타인이 개발해준 효과입니다. 광전 효과. 빛을 비추면 전기가 흐르는 효과예요. 빛을 비추면은 자 금속판이야. 금속판에 빛을 비추면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흘러요. 그걸 광전 효과라 불러주고요. 우리가 아인슈타인 그러면 제일 유명한 게 상대성 이론이잖아. 상대성 이론으로는 노벨상을 받지 못했어. 근데 바로 이 광전 효과를 가지고 아인슈타인은 노벨상을 받습니다. 노벨상을 받았어. 광전 효과를 가지고 받았습니다. 그게 광전 효과고 이 광전 효과 때문에 우리는 태양광 발전을 해서 태양 전지판 뭐 이런 거 설치해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얘는 빛에너지를 받으면 바로 전기에너지가 생성이 됩니다. 빛에너지를 받으면 바로 전기에너지가 만들어져요. 지난 시간 배웠던 그 터빈 돌리는 방식하고 완전 다른 방식입니다. 터빈을 돌리지 않고도 직접 전기가 만들어지는 방식을 이제 태양 광발전이라고 합니다. 체크해야 될 거는 여기 광자. 태양 광발전이란 말은 태양 빛을 이용하는 거야. 태양 열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체크하고 다시 여기 볼까요? 다시 왼쪽에 기상현상. 기상현상은 체크. 태양 열에 의한 거죠, 열. 그래서 문제에서 태양 열에 의한 건지, 태양 광에 의한 건지를 잘 구분해 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상현상은 태양 빛 때문에 또는 태양 광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그러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 빛은, 태양광은 금속판에 붙여졌을 때만 전자를 튀어나오게 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거든요. 빛에 의한 건지 열에 의한 건지 잘 구분해줘야 한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그 다음 화력발전입니다. 화력발전이란 말이 석탄, 석유를 떼서 전기 만드는 거잖아. 자, 이런 거야. 요약해볼게. 쌤이 지금 공급받고 있는 전기를 쌤이 바라보면서 전기들을 바라보면서 오! 태양! 이런다고 내가. 약간 미친 것 같죠? 이게 왜 태양과 관련돼 있냐? 이게 화력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라면 결국 석탄, 석유가 가진 에너지 가지고 만든 거잖아. 근데 그 석탄, 석유는 결국 누가 만든 에너지야? 태양이라며 아까. 태양 에너지가 석탄, 석유 에너지 만든 거잖아. 근데 그러니까 결국 저 전기는 태양 때문에 만들어진 전기라고 할 수 있어 없어? 가능하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력발전으로 만든 전기 에너지도 결국은 태양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태양 에너지 전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있어. 수력발전. 봐봐. 수력발전. 만약에 이 전기가 수력발전으로 만들어진 전기래. 쌤 마찬가지로 수력발전으로 만들어진 기라 할지라도 쌤은 딱 보고서 뭐라 그래? 오, 태양, 짱 이런다. 왜? 수력발전이 뭐야? 댐에서 만든 전기잖아요. 댐은 높은 곳에 물을 쌓아놨다가 이걸 밑으로 확 떨어뜨리면서 터빈 돌려서 만드는 전기잖아요. 일단 기본 전제 조건이 뭐가 필요하냐? 기상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상현상의 원인이 되는 게 태양이었죠. 그래서 기상현상, 즉 태양 에너지가 없었다면은 비도 안 왔을 거고, 비가 안 왔다면은 물이 높은 곳까지 채워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전기가 만들어지지도 않았겠네요. 즉 수력발전은 결국 태양 때문에 수력발전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오, 태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이 높은 곳까지 쌓였기 때문에 의학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포텐셜 에너지를 만든 것도 역시 누구다? 태양이 만들어낸 겁니다. 비를 내리게 해서 물을 높게 쌓은 거니까. 결국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쭉 정리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딱 말을 하면 이것도 봐보자. 방금 얘기한 거 정리한 건데 이 태양에는 빛 에너지, 열 에너지 구분하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열부터 볼게요. 태양 열에 의해서 물이 증발돼서 구름이 생성되고 구름 때문에 비가 내려서 수력 발전이 가능하다 했던 내용이죠. 자, 좀 다른 내용인데, 자, 태양의 열 에너지 때문에 바람이 불고요. 바람이 부는 걸 이용해서 풍력 발전과 화력 발전도 가능합니다.
자, 잠깐 바람이 부는 원리를 설명해 볼게요. 자, 태양 에너지가 비추는데 여기 이쪽 부분은 태양 에너지가 많이 비추지 않고요. 이쪽 부분은 태양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비추는 부분이라 해봅시다. 그러면 태양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비추는 부분은 뜨거워질 거 아니야? 뜨거워지면은 그 위에 있는 공기도 같이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진 공기는 어떻게 되죠? 위로 올라가 버리죠? 이게 올라가는 소리예요.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멈췄어요. 이 정도 올라갔습니다. 진짜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차가울 거 아닙니까? 태양 에너지가 많이 못 비치니까 차가울 거 아니야? 차가워진 공기는 올라가지 않고 여기 머물러 있죠. 잘 봐봐. 여기는 공기가 이만큼 머물러 있고 여기 있는 공기는 다 올라가 버렸어. 그러면 공기가 비어버리잖아. 이 비어있는 공간을 얘가 어떻게 해요? 채우러 가는 겁니다.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공기가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공기가 이동하는 현상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바람이 분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람 분다. 바람 분다라는 말은 그래서 공기가 많은 쪽에서 공기가 적은 쪽으로 이렇게 공기가 이동하는 현상이야. 조금 다른 표현법으로는 공기가 많기 때문에 여기가 공기의 압력이 높겠죠. 공기의 압력, 공기가 많으니까 여기를 고기압이라고 말하는 거야. 여기는 공기가 부족하니까 공기의 압력이 적겠죠. 다른 말로 저기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은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게 되는 겁니다. 바람이. 그럼 바람이 불고 있는 이 현상을 딱 보고서 쌤 뭐라 그래요? 오, 먼지, 이거 먼지 아니에요. 오, 태양 이럴 거 아닙니까? 바람이 불게 만드는 것도 결국은 태양 때문인 거야. 태양이 어디는 뜨겁게 가열하고 어디는 뜨겁지 않게 가열하기 때문에 불균등하게 가열되는 현상 때문에 바람이 부는 거거든. 그래서 바람이 부는 것도 태양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걸 이용해서 막 풍차 돌리고 풍력 발전하고, 그죠? 바람 때문에 파도 치니까 파도에 의한 파력 발전하고, 파력 발전, 풍력 발전 전부 다 바람 때문이고, 바람은 결국 태양 때문이니까 태양이 이 풍력 발전과 파력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정리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광을 볼게요. 광은 딱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네요. 소리. 광은요, 식물은 광합성을 해서 화석 연료 만들고 화력 발전 가능하게 하고요. 빛을 직접 이용해서 태양 광발전, 직접 전기를 만드는 방법,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었죠? 태양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공급하게 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우와! 우리가 쓰는 모든 전기는 다 태양이네. 우리가 쓰는 모든 에너지는 다 태양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라고 착각할 무렵에 시험 문제가 툭 나옵니다. 어떻게? 지열 발전, 그죠? 원자력 발전. 얘는 태양과 무관합니다. 원자력 발전이 뭐야? 땅속에 있는 우라늄 캐다가 발전, 전기 만드는 거잖아요. 우라늄 캐다가. 그럼 우라늄은 누가 만든 거야? 태양이 만든 거야? 아니야. 태양이 만든 게 아닙니다. 우라늄은 우주에 있던 먼지 중에서 지구가 만들어질 때, 뭉쳐질 때 우라늄이 위에 들어간 것 뿐입니다. 태양과 전혀 무관해요. 무관합니다. 원자력 발전, 또 지열 발전, 또 땅속에 있는 그런 방사성 원소에 의해서 발생되는 모든 것들은 태양과 무관하다는 거야. 그럼 또 뭐가 있냐면 화산 폭발, 뭐 지진, 그죠? 이런 것들 전부 다 태양과는 전혀 무관한 것들입니다. 땅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에너지, 땅에 있는 에너지에 의한 것들이기 때문에 태양과 무관해요. 또 하나 있어. 달의 인력 때문에 물이 움직이는 거 있습니다. 뭐야? 밀물과 썰물. 이것도 태양과는 무관합니다. 맞죠? 태양이 약간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이건 태양광이나 태양열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태양이 가진 인력. 태양의 인력 때문에 달을 좀 도와서 태양의 인력이 달을 도와서 밀물, 썰물을 좀 더 심하게 해주는 데 이용이 될 뿐이지 직접적으로 태양광이나 태양열과는 무관합니다. 정리하면 태양과 무관한 것 두 종류 정도가 있습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한 것과 달의 인력에 의한 것들 두 가지는 태양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태양이 전부 다 하는 것처럼 막 설명해놓고 있잖아요. 이것만 공부하는 사람 또는 예외적인 부분들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야, 다 태양이지! 라고 착각하기 쉽거든요. 우리 책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거 주의해.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아닌 것들, 첫 번째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한 것들 하고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두 번째로 달의 인력에 의한 것들, 조력 발전입니다. 조력 발전 같은 것들은 달의 인력에 의한 거니까 태양과는 무관합니다. 조력 발전. 밀물썰물에 이용한 게 조력발전이죠. 밀물썰물에 의한 전기 만드는 것을 조력발전을 하는데 걔는 태양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먼저 얘기하면 좋겠다. 자, 태양 에너지의 순환입니다. 자, 태양 에너지는 좀 기억하기로 30%, 10%, 태양에서 100% 에너지가 태양에서 오고 있다라고 봤을 때 이 중에 30%는 대기에서 반사가 되고 10% 정도는 이 지면에서 반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전체 한 40% 정도는 반사로 바로 날아갑니다. 나머지 60%만 지구로 흡수가 돼요. 지표면에 또는 대기에 흡수가 되게 되는데 중요한 건 흡수된 만큼 다시 언젠가는 다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 에너지가 쌓이면요. 지구는 점점점 뜨거워질 거 아닙니까? 큰일 납니다. 태양 에너지가 비춰주면은 계속 뜨거워지면 안 돼요. 태양 때문에 뜨거워지면 안 돼요. 태양은 항상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서 공급한 걸 이용하고 나머지를 다 내보내고 이렇게 흐르는 에너지는 자꾸 흘러가야 돼요. 100이 들어가면 100이 나와야 됩니다. 60이 들어가면 6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전부 흡수된 것들의 합이 60%라고 한다면 여기 방출되는 양도 전체 60%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그러면 60이 들어왔다가 바로 60이 튕겨나가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 지구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대기가 있기 때문에 농담인데 약간 열이 대기합니다. 그냥 할게요. 자, 아무튼 대기가 있기 때문에 봐봐. 열이 지표에서 다시 60% 정도가 나가려고 하면은 대기에 있는 어떤 일정 성분 때문에 다시 지표로 팡 튕겨요. 다시 말해서 가다가 반대로 지표로 재방출되는 양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대기 때문에. 자, 대기는 누구 때문에 그러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온실기체입니다. 온실기체들이 바로 지표로 다시 튕기게 하는 역할들을 해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온실기체가 이산화탄소, 수증기, 메테인 같은 기체들입니다. 이산화탄소, 수증기, 메탄가스 이런 것들이 온실기체들이에요. 우리는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게 이산화탄소가 가장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저는 온실기체가 일단 중요한 거 필요해 안 필요해? 지구에는 필요합니다. 이 온실기체가 없으면 지구가 따뜻하게 유지가 안 돼요. 일단 만약에 지구에 전혀 대기가 없다. 마치 저 달처럼 낮에는 200도, 밤에는 영하 200도 이걸 왔다 갔다 해요. 평균 하루 일교차가 400도. 사람 못 살겠죠? 생물들 못 삽니다. 다행히 대기가 있어서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좀 전체적인 대기의 순환을 통해서 너무 추운 곳은 따뜻하게, 너무 따뜻한 곳은 너무 뜨거운 곳은 약간 좀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대기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포인트는 두 가지. 들어온 만큼 나가야 한다. 순환이 일어나야 한다. 흘러야 한다. 이런 얘기하고 두 번째는 대기로 인한 이런 온실 효과, 온실기체는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는 약간 따뜻하게 유지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태양 에너지가 이용이 되고 있구나, 흐르고 있구나 라는 거 정리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가 맨 마지막 내용으로 5번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야.
저 태양 에너지 때문에, 자, 체크할 거 이거야. 태양 에너지의 의한입니다. 태양 에너지 때문에 무언가가 순환하고 있다는 건데, 첫 번째가 바로 대기가 순환하고 해수가 순환해요. 방금 했던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건데, 자,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가 공급이 되더라도 여기 태양 에너지를 이렇게 90도로 받는 부분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에너지를 받는 곳은 좀 차가워지게 됩니다. 쌤이 모식적으로 이렇게 보여줬는데 한번 다시 보여줄게요. 저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자, 선생님 핸드폰에 나오는 이 빛의 에너지는 일정한 빛이 나오고 있어요. 에너지가 일정하게. 근데 이게 수직으로 비춰주면은 이렇게 보이는 좁은 면적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집중되고 있잖아. 근데 비스듬하게 비춰주면은 이렇게 퍼지죠. 에너지가 퍼지니까 약간 추워지는 거야. 에너지가 집중되면 뜨거워지는 거고, 에너지가 퍼지면은 추워지는 겁니다. 바로 여기. 적도지방은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인 거고, 여기는 에너지가 이렇게 퍼지는 곳인 거예요. 그렇죠? 둥글기 때문에.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저쪽은 극지방은 추워지는 거고, 여기 적도지방은 뜨거워집니다. 다른 표현법으로 적도지방은 에너지가 과잉 상태로 유지가 되고요, 여기는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이대로 지속이 되면 여기 계속 뜨거워지고, 여기 계속 추워질 거 아니야? 그죠? 하지만 이걸 누가 맞춰준다? 적절하게 대기가 흐르고, 즉 바람이 부는 거, 아까 바람이 부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서 뜨거운 바람이 불고 차가운 바람이 불면서 에너지를 서로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걸 여기서는 대기의 순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아까 말했죠? 대기가 움직이는 거, 공기가 움직이는 현상을 바람이라 부르고, 바람이 불게 하는 것도 결국은 누구다? 태양이 저 바람을 불게 해주는 거잖아요. 태양이 바람을 불게 해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태양 때문에 에너지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그죠? 태양이 에너지 불균형을 일으켜요. 하지만 태양이 그거를 또 스스로 해결해내고 있는 겁니다. 바람을 불게 함으로 해서 스스로 해결해내고 있는 거예요. 자,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밑에 있는 바닷물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죠? 바닷물도 바람의 흐름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해수가 순환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수가 순환하는 것도 바람의 방향과 일치합니다. 바람이 불기 때문에 해수도 순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아, 태양이 에너지를 순환시켜주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두 번째, 태양이 에너지만 순환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질도 순환시킵니다. 대표적인 물질, 탄소예요. 탄소. 처음에 시작은 여기입니다. 이산화탄소.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순환시키는지 볼게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태양 에너지 때문에 광합성이 가능하죠.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 속으로 쏙 들어옵니다. 식물 속 들어와요. 자,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이 탄소가 식물 속으로 이렇게 쑥 들어온 모습을 생각해 주면 됩니다. 즉, 기권에 있던 탄소를 생물권으로 옮겼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권에 있던 탄소를 생물권으로 옮겼다. 자, 얘가 이제 죽거나 땅속에 묻히면 화석연료로 바뀌죠? 식물이 묻힌 게 화석연료, 석탄이라면서 화석연료로 씨가 들어간 모습을 상상해 주면 되고요. 그러면 생물권에 있던 탄소가 어디로? 여기 직권으로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 화석연료를 사람이 캐다가 화력발전하고 있는 모습이야. 화력발전을 하면은 이 씨하고 탄소를 꺼내다가 산소랑 결합시켜서 태우는 거잖아. 연소가 태우는 건데 태워가지고 다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형태로 돌려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얘가 죽어서 화석연료가 되고 여기서 꺼내서 쓰는 건 사람이지만, 이거는 자연현상이고 사람이지만, 처음에 스타트,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다시 생물권으로 옮겨주는, 처음 스타트는 결국 누가 해준 거야? 태양이 해준 거죠? 태양이 이 탄소 순환의 스타트를 끊어줬다는 의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탄소 순환의 시작점은 얘가, 태양이 해준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리하면 태양 에너지는 여러 가지 에너지 형태로 전환을 스스로 전환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에너지 형태로 스스로 전환이 되기도 하고 태양 에너지로 인해서 에너지가 흐르게 하기도 하며 그 태양 때문에 다른 물질이 순환하게 하기도 한다. 태양의 역할이 되게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개념학의 문제 풀어볼게요. 할 얘기 너무 많네.